반갑습니다. 송규준입니다. 영상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보셨던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평화를 얼마나 증진했는가라고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 글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거는 진보나 보수 이 문제를 떠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할 수 있을까 제가 굉장히 좀 의심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제 집권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계속해가지고 평화를 외치고 평화 평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그 내막을 보게 되면 이건 평화가 아니라 굴욕 아니겠습니까? 하다가 이제는 냉면을 처먹는다 이런 지금 소리까지도 듣고 있으니 도대체가 이게 지금 평화인지 아니면 굴욕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번 지금 사건의 발단 자체가 6월 4일부터 거의 시작이 됐거든요. 김여정이가 갑자기 이제 툭 튀어나와가지고 대북전단과 관련돼가지고 강력한 메시지들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그 일각에서 분석이 나왔던 것은 아무래도 저렇게 북한이 대북전단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다. 왜? 대북전단 보낸 게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번이나 우리가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보내왔던 것인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대북전단을 통해가지고 저렇게나 강경한 메시지를 낸다? 이거는 뭔가 다른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벌써 몇 주 가까이가 지난 이 시점조차도 그리고 또 오늘이 6.15 남북 공동선언을 선포한 지 20주년이 되는 그런 날 아닙니까? 오늘조차도 계속해가지고 강경한 메시지를 북한 쪽에서 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석에 나오는 것이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대북전단 자체가 뭔가 문제인 것 같지는 않다.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스멀스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이래요. 북한이 지금 던지고 있는 그 메시지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이거는 청와대와 즉 문재인과 북한이 따로 뭔가 약속을 한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문재인이가 지키고 있지 않아서 대북전단을 핑계로 북한에서 지금 뭐라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북한의 김여정이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계속해가지고 막말을 쏟아내고 있죠. 그 시작이 됐던 것이 6월 4일입니다. 첫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대북전단 조치를 안 하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각오해야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냈는데요.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했었죠. 그렇죠? 쓰레기들이 함부로 최고존엄을 건드린다. 이런 표현까지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도 다음과 같이 경고를 했었습니다. 금강산 관가 폐지할 것이다. 개성공업지구에 완전 철거를 할 수가 있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할 수도 있다. 북남 군사합의가 파기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위협들을 가했었죠. 당시에 김여정이가 저런 식의 메시지를 내놨을 때 이게 좀 이상하다, 어리둥절하다 이런 식의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북전단을 지금 하루 이틀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대북전단을 가지고 저렇게나 강도 높게 비판한다, 저렇게나 원색적인 어떤 비난을 쏟아낸다? 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했던 것이 뭐냐? 김여정이의 저 말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거의 곧바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대북전단은 백해 무익하다. 안보의 위해를 가져오는 행동에 대해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뿐만 아니라 통일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까? 대북전단과 관련돼 있는 법을 개정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죠. 그리고 실제로 김대중의 삼남인 김홍걸 씨가 대북전단 살포 제한법 1호 법안까지도 발의를 했습니다. 법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게 되면은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쏟아내고 있죠. 자, 그러니까 북한이 일단 대북전단을 가지고 저런 식의 어떤 비난을 한다라는 거 그것도 좀 우리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청와대의 반응이 더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별거 아닐 수 있는 문제인데 저런 식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가지고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고 법안을 개정하겠다라고 하고 현행범으로 무슨 체포를 하겠다라는 하는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뭐냐? 이게 지금 대북전단 자체가 어떤 핵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지 않은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차원을 뛰어넘어 가지고 약점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식의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어땠습니까?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와가지고 무슨 국수를 처먹는다 이런 식의 말까지도 하고요. 그리고 김여정이는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다, 보복할 계획까지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당시 이제 김여정의 담화문을 보게 되면 어떤 행동을 앞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대북전단에 관련돼 가지고 법안까지 개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발의까지도 했죠. 그리고 현행범으로 체포까지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또 공격적인 원색적인 어떤 비난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쟤네들이 지금 원하는 게 대북전단은 포인트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너네들 약속했던 거 따로 있지 않냐? 그거에 대해 가지고 뭔가 조치를 보이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뭔 엉뚱한 지금 대북전단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 이런 우리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얘기를 했었을 때는 드러날 수 없는 약속이 뭔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약속을 대놓고 얘기를 못한다 할지라도 대북전단을 핑계 삼아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압박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김여정이가 뭐라고까지도 얘기했습니까? 남조선 당국이 궁금해할 그 다음에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암시한다면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겠다라는 것이죠.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행동까지도 암시한다? 저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김여정의 지금 저 반응을 보면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대북전단을 통해 가지고 군사행동까지도 암시를 하겠다? 너무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지금 굴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행동까지도 암시한다? 야, 이거는 대북전단을 넘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 북한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제가 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졌습니다. 뭐냐? 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육은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입니다. 대북전단에 대해 가지고 입장을 밝혔죠. 내용이 뭐였냐? 대북전단 살포 철저히 하도록 단속하겠다.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시간이 지나가지고 장금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통일전선 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북남 관계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지금 발언이 굉장히 지금 묘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11일 남조선의 청와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껏 통일부 뒤에 숨어있던 청와대가 마침내 전면에 나서 그 무슨 대용단이라도 내리는 듯이 입장 표명을 했지만 우리로서는 믿음보다 의혹이 더 간다 라고 하면서 청와대가 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며 꾸며낸 술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저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쟤네가 지금 얘기하는 게 대북전단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대북전단은 그냥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쟤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청와대가 지금 대북전단에 대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그게 지금 술수이자 술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쟤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청와대가 대북전단에 대해서만 강경한 어떤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들이 약속했던 다른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쟤네들의 생각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런 식의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왜 도대체 청와대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대북전단에 대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쟤네들이 저런 식으로 원색적인 비난을 계속해가지고 쏟아내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를 지금 얘네가 했어요. 통일부 뒤에 숨어있던 청와대. 그렇죠? 통일부 뒤에 숨어있던 청와대가 갑자기 전면으로 나서가지고 이런다. 이런 지금 표현을 썼는데 저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금 쟤네들이 봤었을 때는 청와대와 통일부가 별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이렇게 통틀어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의 청와대와 대한민국을 따로 보고 있다. 그거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쟤네들은 지금 대한민국 전체 통일부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어떤 얘기를 했다라는 것보다도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의 청와대와 따로 뭔가를 얘기한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그래가지고 이번에 대북전단의 핵심은 대북전단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한 쟤네들이 원하는 것도 대북전단에 대해서 뭔가 강경한 메시지, 강경한 대책 그런 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청와대가 저런 식으로 굴욕적이다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적극적으로 저렇게 대응을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약속을 숨기기 위한 다른 어떤 밝힐 수가 없는 통일부나 이런 식으로 다 통해가지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가 아닌 문재인의 청와대, 문재인의 정부가 따로 했던 무엇인가의 그 약속을 감추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술수이자 술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밝힐 의무가 있고 우리 국민들은 그거를 알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